자, 10월 28일 장 마감되었고요. 금일도 다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종목을 조금 가지고 와봤고, 이 메타버스 종목들에 관련하여서 이제 좀 종목 분석하고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 이거는 댓글에 블로그 링크 걸어둘 테니까 혹시나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먼저 메타버스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란 사전적 용어로는 이제 초월이나 가공을 뜻하는 메타와 이제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이제 현실같이 구현한 가상 세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십니다.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옷을 구매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입어보거나 아니면은 배달로 주문을 해서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메타버스가 일상생활에 좀 접목되게 되면은 이 가상세계에서 아마 옷을 입어보고 살지 안 살지 내 몸에 맞는지를 체크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 같은 곳에서도 아파트를 보러 갈 때 우리가 따로 부동산이나 아파트 볼 곳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제 가상세계에서 매물을 직접 볼 수도 있겠죠. 이 외에 군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제가 단순하게 단편적인 예시만 들었는데 정말 다양하게 우리 생활에 연관될 기술이 메타버스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저거 AI 섹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 섹터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언제 부각을 받냐, 그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한번 공부용으로 가지고 와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부적으로 내용을 체크해 볼게요. 우선 메타버스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과 하드웨어 관련 종목으로 나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은 이제 MP,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이 보통 3대장으로 움직이고, 이 외에 이제 4x4도 조금 대장으로 움직일 때가 있고, 아니면은 스코넥, 덱스터 이런 친구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라 하면은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거 있죠. 그런 메타버스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곳, 이런 이제 기기 부품 관련된 종목들, 선익 시스템이나 코세스, 하이비전 시스템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메타버스 부품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비교적 화끈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낙폭과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체크를 해볼 건데, 이 중에서 지금 MP와 넥스트가 거의 대장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MP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넥스트는 최근에 대장을 했었고, 원래 조금 더 강했던 대장은 MP다 보니까 MP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블로그 차트가 아닌 이 키움증권 차트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지금 주가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엄청난 낙폭과대라고 볼 수 있죠. 2만원 갔던 종목이 2천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낙폭과대 영역인데, 그냥 싸기만 하다고 해서 잡으면은 싸다고 잡으면 싸다고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인지 아니면은 저점에 있는 종목인지 그런 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 판단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컵 이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도 이런 거 밥그릇 패턴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셨고, 저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코스닥에서 좀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무슨 패턴이냐 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하락을 시작합니다. 하락 시작하고 횡보를 시작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기, 여기서는 흔들기가 나왔다 실패했죠. 이런 식으로 흔들기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바닥권이다. 이렇게 하락, 횡보, 흔들기, 그 다음에
상승 요런 패턴이 이제 컵 이론 이런 컵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코스닥에서 이런 패턴이 좀 자주 나옵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MP 주가 자체가 하락했고 횡보했고 여기서 흔들기가 나왔죠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면은 이런 식으로 대시세도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AI 종목들을 보면은 솔직히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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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터 AI 섹터와 메타버스 섹터 부각 시기는 좀 비슷했습니다. 내나 코로나 시즌 때 이 두 섹터가 같이 부각되었고 같이 움직였었는데 AI 섹터는 이제 챗 GPT라는 그 우리 일상생활에 확 접목되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런 그 플랫폼이 나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기술이 나오면서 AI 섹터가 확 부각되면서 뭐 엔비디아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여러 가지 AI 종목들이 미쳐 날뛰었죠. 국내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 섹터도 뭔가 우리한테 부각만 되면은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했던 것이 첫 번째로 애플 비전 프로였는데 이거는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쳤죠. 왜냐면은 가격도 너무 비싸고 혁신적이진 않았다. 혁신적이라면 혁신적일 수도 있지만 와 하면서 막 우리가 엄청나다 이렇게 혁신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뭐 아이폰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보면 아시는 것처럼 애플 비전 프로도 결국엔 계속 발전할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체크 포인트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이름을 변경했죠. 이 메타로 이름을 변경한 것도 이제 그 페이스북 대표죠. 주커버그가 이제 메타버스의 진심이어서 사명을 메타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 메타가 이제 스마트 글라스 안경을 선보였었는데 이게 엄청 혁신적이었죠. 다만 뭐 언제 생산되고 가격은 얼마고 뭐 상용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 스마트 글라스는 조금 상당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계의 굵직한 대기업들이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재료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챗 GPT 때처럼 하나만 부각되면은 메타버스 섹터도 미쳐 날뛸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고 조금 이따가 재료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시세가 가능한 섹터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지금 싼 영역이다. 이게 만약에 컵 이론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인다면 지금 영역이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주봉상에서 먼저 체크가 되고요. 두 번째로 일봉을 좀 볼게요. 일봉을 보면은 여기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여기서 계속 하락하다가 특이점이 나온 이 구간에 무슨 뉴스가 나왔었냐면 이때가 7월 11일 차트 볼까요? 보면은 7월 11일 이때 상한가를 찍었었고 밀렸다가 계속 올라갔었는데 이때 무슨 뉴스가 나왔었냐면 어이구 잠깐만요. 화면이 다 내려가서 잠시만요.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앞으로 좀 편집도 배워서 조금 더 수월하게 영상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제 영상이 어쨌든 뭐 이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좀 공부용 목적으로 하는 영상이긴 한데, 뭐 너무 조금 영상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을 저도 좀 인지하고 있어서 편집을 조금 공부하면서 편집도 좀 깔끔하게 해서 영상을 더 퀄리티 있게 올릴 수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MP가 이때 상승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구글이랑 삼성전자가 XR 이제 동맹해서 올 연말쯤에 뭐 기기나 플랫폼을 선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기대감으로 한 50%가 올랐는데 중요한 것은 연말쯤에 선보이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올랐고 여기서 그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이때는 재료의 기한이 많이 남았으니까 올랐다가 밀린 것이고 아마 제가 이때 영상도 찍었던 것 같긴 한데 아마 밀릴 거라고 영상도 찍었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어쨌든 올랐다가 밀린 것은 회사에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한이 많이 남아서 1차 매집을 하고 개인들 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쌍바닥 만들고 지금 쓰리바닥 위치죠. 거의 쓰리바닥 위치. 그런데 기한 지금 11, 이제 곧 11월이죠. 기한은 11월이고 만약에 저기서 언급한 대로 연말 전후로 연말 전쯤에 만약에 뉴스가 나와준다면은 이 종목은 이렇게 슈팅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MP 차트상 특이점 주봉상 움직임을 보면은 낙폭과대 최저점 부근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저점 부근이죠.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사면은 요 1년, 2년, 3년, 4년 4년 동안 샀던 그 어떤 투자자보다 싸게 살 수 있다. 거의 한 99%의 투자자들보다 지금 사면 싸게 살 수 있다. 즉 가격이 싼 구간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다고 막 사면 싸다고 맞지만 이 종목은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컵 이론 적용했을 때 이거 이제 상승 직전 흔들기 패턴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부분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쓰리바닥 영역이다. 주가가 잠시만요. 여기 주가가 기본적으로 요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상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역헤드앤 숄더가 나오고 상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쓰리바닥 다지고 여기서 상승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게 신뢰도도 높고 상승을 해도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MP를 보면은 여기 바닥이 3개죠. 여기서 볼까요? 하나, 둘, 셋. 굳이 따지자면 포바닥도 될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어쨌든 바닥을 많이 다졌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정도 가격대라고 봤을 때 주가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힘없이 계속 빠지면서 뭐 이 흐름들을 계속 이탈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내부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돌발 악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구간을 지켜준다면은 이거는 바닥을 다졌구나. 이제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드린 게 여기 요 구간이었죠. 삼성 구글 VR 이슈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었고 이때 이제 이 재료로 뉴스가 나왔었다. 그런데 연말 선보일 계획 기간이 많이 남아서 요때 올렸다 뺀 거고 지금은 연말이 거의 다 다가왔죠. 즉 언제든지 재료가 부각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자, 그래서 주가는 쓰리바닥 저점 부근이고 저기서 저점을 이탈 안 하면은 이제 저점 이탈하면은 일단 자르면 되겠죠. 근데 저점 이탈한다 해도 뭐 손절값이 크진 않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이탈하면은 여기서 자르면 되고 올라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되고 올라가면 뭐 30% 이상 이탈하면은 5%뭐 이런 식으로 대응도 가능하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그 리스크는 적고 리턴은 좀 큰 종목이고 이는 MP뿐 아니라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텝 차트도 볼까요? 자, 맥스트도 똑같습니다. 여기 상장하고 주가 바닥이죠. 완전 바닥권이고
여기서 맥스도 좀 특이점. 이런 종목이, 이런 움직임이 뭐냐면, 이제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변동성이 나온다. 이런 것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역처럼 변동성이 나왔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한 번 더 다시 이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상승에 대한 기회. 주식에 100%는 없거든요. 틀리면 자르면 돼요. 자, 그 대신 기회가 나타난 거고,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로 주가 비슷하죠. 그 대신 이 종목도 여기서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한 번 더 와서 여기서 기회가 주어졌다. 4x4도 비슷할 겁니다. 4x4도 비슷하고 4x4는 이때 애플 비전 프로 기대감으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고 어쨌든 비슷한 영역. 그래서 저도 종목 선정할 때 뭐 좀 다양한 부분을 고릅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 드리고 할 때. 그런데 이제 재무 안정성도 좀 분석하고 하는 편인데 이쪽 섹터는 재무는 조금 아쉽습니다. 뭐 좀 살펴보면은 MP 같은 것도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고, 유보율은 좀 있는 편이고, 부채 비율도 좀 낮은 편. 이제 유보율이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흐름이죠. 현금 자금 비율이고, 부채 비율은 이제 돈을 빌린 거, 빚을 낸 거. 이게 부채 비율이 뭐 100, 200 넘어가면은 그리고 유보율이 없으면은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돌발적으로 유상증자 같은 걸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무 같은 거를 좀 체크하면 되고 적자 지속 이런 거는 조금 이제 3월 달 감사 보고서 시즌에 조금 체크를 하면 좋고 어쨌든 일단 뭐 재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 정도면은 뭐 평균치 정도는 되는데 뭐 그렇다고 재무 좋은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 정도로 안정적이진 않다. 그 대신 리스크가 분명 있긴 있는데 이제 그 결론적으로 차트상 쓰리바닥 위치 저점인 영역이죠. 그리고 이슈가 곧 나올 수도 있는 재료가 있고 그리고 금투세 악재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금투세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미국 주식 투자 시 250만 원 수익 공제 22%, 그 다음에 국내 주식 5천만 원 1억 이후 20% 수익금에 따라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잖아요. 그러면은 250만 원 수익까지는 이제 안 건드리고 250만 원 넘어가는 수익을 내면은 그 수익에 대해서 이제 22%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거거든요.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수익 내면 250만 원 빼고 750만 원의 22%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투세가 지금 하는 것은 국내 주식뿐 아니라 뭐 선물, 뭐 파생상품 이런 금융소득이 5천만 원에서 1억. 그러니까 이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5천만 원 혹은 1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이 이상의 수익은 이제 수익금의 20% 혹은 이제 이 수익이 뭐 한 3억인가? 그 넘어가면 25%. 그러니까 지금 금투세는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을 거의 동일선상에 놓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 금융소득 이게 뭐 이렇게 수익 내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1%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돈이 수조 원입니다. 이 1%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이나 기관은 좀 큰 종목들을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이유도 좀 금투세 리스크도 있을 겁니다.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별 특이점 없으면 시행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별 말이 없으니까 큰 손들이나 세력들 입장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돈을 빼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이런 거 호가창을 보면은 이게 물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십억, 몇 백억 들어간 세력들이 하루 이틀 만에 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호가창을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물량 던지면은 또 개인들도 따라서 우르르 던질 거고 주가 급락할 건데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팔아서 팔고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은 계속 우하향을 했고 특별한 이슈 없는 종목들은 그래서 코스닥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었고
아마 이게 확정적이다 할 순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금투세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큰 손이 매도, 주가 하락, 개인들도 매도, 악순환 반복. 이런 식으로 조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투심 안 좋으니까 외국인도 덩달아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북한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이 매도하니까 계속 안 좋은 악순환 반복. 그런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 제가 이거를 적어 놓은 거 금투세 악재 해소. 이게 뭐냐면은 올 그 11월 아니면 12월에는 금투세에 대해서 결론이 무조건적으로 날 겁니다. 왜냐면은 안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론상 금투세를 유예나 폐지 쪽으로 좀 나오는 이야기가 많죠.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만 너무 약세고 어 그래서 금투세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만약에 이거를 진행한다 하면은 그 충격은 저도 좀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대만이 금투세 한다 했을 때 좀 오래전인데 지수가 한 달 동안 마이너스 40%인가?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40%가 빠진 거죠. 그랬던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금투세를 하면은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지금 만약에 안 한다면은 지금까지는 금투세 우려에 대해서 이제 재료적인 그 우려에 대해서 주가가 빠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투세 안 한다 아니면 유예한다 하면은 재료 소멸이 되면서 악재 소멸로 좀 코스닥이 강세가 될 수 있다. 큰 손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MP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분이 겹쳐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고 블로그에서도 유튜브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니까 뭐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되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코인도 좀 그 원래 했었는데 코인도 좀 공부하면서 이제 좀 매매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도 도움 되셔라고 영상을 또 하나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주식 종목도 계속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